남편이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. 혼인무효 사유가 될 수도 있죠. 하다 자기 결혼 이놈 사람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대방 것만 어떻게 정보를 뺄 수 있다면 게임 끝. 마치 짝퉁으로 가장으로 저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. 네, 믿겠습니다. 네, 상담비 비싼데 상담한 걸로 수임이 다 됐으면 빌딩 올렸어. 합리적인 변호사라고 보내주십시오. 안녕하십니까, 박병규 변호사입니다. 네,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? 네, 오늘은 그 드라마를 보고 추론해낸 건데 남편이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.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? 네, 흥미진진합니다. 네, 어떤 내용인가요? 그 드라마를 보면 약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남편은 잘 나가는 병원장이고요. 부인이 원고가 돼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. 근데 부인이 남편이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 같아 추적을 해요. 근데 이제 카메라에 담는데 몰래 추적에 담았는데 그러니까 차 안에서 여자랑 히덕거리고 여자가 여러 명 바뀌어 그런 사진이 있었습니다. 이걸 가지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겁니다. 차원에서 뭐 얘기를 하는 걸로 그게 증거가 되나요?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 개 있긴 했지만 그것만 갖고는 이혼까지 시키기에는 부족한 거였습니다. 네, 그렇죠. 근데 이제 남편이 또 어떤 문제가 계속 있냐면 이 친구가 마약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 근데 아주 유죄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마약 관련 수사만 받는다 해서 이혼 사유가 바로 되는 건 아니죠. 그렇죠. 근데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. 네. 부정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쌓여서 결정타는 뭐였냐면 남편이 남자를 좋아한 겁니다. 그럼 여자를 실컷 찍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네요? 물론 이제 입증의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이 사실을 누가 알려줬냐면 남편의 변호인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자분이 화장실에 들어간 거 알고 따라 들어가요.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일부러 전화 통화를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. 변호사가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네, 그거 맞아요. 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네, 사실 드라마니까. 네. 변호사 윤리장정 등등 해서 징계 사유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기 의뢰인에 대해서 네. 그러니까 변호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, 원칙적으로. 음. 물론 못 지키는 변호사가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. 저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. 네, 믿겠습니다. 네, 변호사는 보호자의 지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 의뢰인한테 불리한 이거 알려주면 질 증거를 굳이 말해주면 안 됩니다. 부지불식간에 말하다가 뭐 속기 들었다면 괜찮겠지만 이 경우에는 일부러 또 누가 봐도 이게 입증된다 하면 변호사 징계 사유가 되고요. 그리고 의뢰인은 나중에 이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입었다면 이 변호사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이건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러신 변호사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. 네. 네. 예전에 있었어요. 어떤 변호사님이 재판하다가 정말 나쁜 놈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버린다 바람에 결국은 이제 유죄 판결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는 1년 동안 징계 받은 사안이 있었습니다. 좀 어려웠을 거라고 좀 믿고 싶습니다. 얼마나 이제 하다 자기 변호인. 이놈 사람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자, 그러면 거기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다. 물론 그 증거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다.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는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은데 네. 이제 그 증거만 잡을 수 있다고 하면 네. 증거가 중요해요. 그런데 이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간접 여러 가지 정황 통해서 입증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물론 대충의 증거로 인정해서 이혼시켜주면 안 되겠죠.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부정한 행위라고 했을 때 깨끗한,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을 깨버리는 거잖아. 그렇다고 하면 재판부도 한쪽 당사자는 저놈이 저 XX가 부정행위했다 주장하지만 상대방이 자기는 아니라고 끝까지 한다 그러면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함부로 가정을 깨면 안 되는 겁니다. 근데 만약에 네. 유사한 입증 자료가 있다 했을 때, 이 정도면 부정행위를 판단했을 때 남편이 남자를 좋아하는 거하고 남편이 여자를 좋아하는 거고 어느 게 더 죄질이 나쁠까요? 그러네요. 어떻게 되나요? 어떻게 죄질에 또 차이가 있나요?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혼인무효 사유가 될 수도 있죠. 남편은 정말 사회적 지위와 부모님 때문에 이 여자하고 결혼할 생각이 진정은 없었어. 근데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? 마치 짝퉁으로 가장으로 물론 결혼할 때는 여자를 좋아했지만 성 전체성이 이러기는 어렵겠지만 결혼할 때부터 이자가 남자를 좋아했다? 그러면 이건 혼인무효 사유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. 네, 여성 정체성으로 인한 어찌 보면 이제 이혼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요. 아무튼 근데 그 증거라는 부분이 그 요즘은 사실 우리가 이 휴대전화가 엄청난 증거 자료를 많이 네. 담고 있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럼 그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도 증거 자료가 되나요? 충분히 될 수 있죠. 그리고 이제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걸 지워버릴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포렌식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내 거는 내가 안 지우니까 괜찮지. 근데 상대방 거는 이제 지워버릴 수도 있잖아요. 그랬을 때 상대방 증거 확보하는 거, 상대방 것만 확보할 수 있으면 완벽한 건데 이혼할 정도의 사이이면 서로 경계하게 있기 때문에
여자분이 또는 남자분이 유책 배우자 상대분한테 증거 확보할 때 상대방 것만 어떻게 정보를 뺄 수 있다면 게임 끝. 근데 그게 쉽지 않죠. 네, 그렇죠. 이제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 하니까. 그런 그 것도- 정도는 위험을 감수해야지. 남편은 정보 처리자의 신분범위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닐 수 있고요. 된다 하더라도 정당히대로 위법성이 조각돼서 처벌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도 먼저 변호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. 상담비 비싼데? 아, 네. 아, 좀 농담이었고요. 네.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가족관계 소송이 진행되면 첫 번째 바라보는 시각이 소송의 관점으로 보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정말 소송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? 마음의 준비가 됐나? 그리고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쪽은 능상가를 보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올 정도면 정말 끝에 오시는 거거든요. 그렇다면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이 정말 적기인가? 이 증거들만 가서 괜히 갔다가 상처뿐인 패배가 되는 거 아닐까? 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오시게 되면 전반적인 이야기를 검토하고 또 정말 가게 된다고 하면 법적 조치를 가게 된다면 증거를 갖다가 모아야 돼요. 그럼 지금 말자. 컨설팅을 해야죠. 이러이러한 증거를 만들고 힘들지만 이 정도 모였을 때 들어가자.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아, 이 변호사님이 약간 이렇게 상담도 이렇게 해주시는 분처럼 이렇게 보입니다. 상담 많이 합니다. 제가 상담한 걸로 수입이 다 됐으면 빌딩 올렸어. 저희 수입적으로도 변호사는 착수보수와 성공보수로 연결되어 있는데 착수보수는 최소한 하고 성공했을 때 의뢰인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이제 필요 반응이 많거든요. 저는 기본적으로 성공보수를 많이 받는 케이스로 갑니다. 그렇다면 저 입장에서 또 의뢰인을 위해서도 결과물이 나온다는 장담이 안 되면 안 가야죠. 그게 맞습니다. 그럼 굉장히 착한 변호사님이신 것 같습니다. 합리적인 변호사라고 해주십시오. 네, 오늘은 좀 재미난 주제세요. 네. 남편이 남자와 바람을 필 네. 상황이었는데요. 네. 네,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